안녕하십니까. 작가 이태화입니다. 50년간 주역 연구에 매진한 저자는 말합니다. 돈보다 운을 벌라고 말이죠. 책의 내용과 제 의견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운을 벌 수 있을지 4단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운을 벌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떤 의도와 마음을 갖느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을 벌겠다는 마음 반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마음 반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은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뒤에 나올 여러가지 접근이나 방법을 익히기 전에 먼저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애초에 아무리 운을 벌어도 삶이 달라지는 게 없다고 여긴다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운명이란 뭘까요? 단어를 풀이하자면 옮길 운의 목숨명입니다. 목숨이 옮겨다닌다, 즉 변한다는 특성이 단어 자체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운을 버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내 운명 자체도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선택을 내리기 추천합니다. 내 가능성을 넓힌다고 딱히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새로운 운을 벌어오기에 앞서서 이미 갖고 있는 운을 없애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격하게 표현하자면 재수없는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책을 보면 각종 개운법을 알려주기에 앞서 운을 도망가게 만드는 일을 알려주고 운이 새어나가는 곳을 단속하라고 말합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 먹는다고 한들 상한 음식,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흔히 말하는 재수없는 짓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일들입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남에게 피해 주는 일들이 되겠죠. 이런 행위는 그저 자신의 운을 깎아먹는 행위라고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악영향을 주는 일은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책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몇 분 정도는 늦어도 된다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늦는 게 그냥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어디야? 라고 물으면 이제 출발해 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행위들은 상대방의 시간에 대한 권리를 빼앗고 그 가치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죠.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상대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운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운명의 한자풀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운은 한자로 옮길 운을 씁니다. 그건 운이 흘러다닌다는 거죠. 자연의 모든 것은 원활히 흐를 때 건강합니다. 신체의 혈액도 림프액도, 자연의 공기도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정체되고 고여있는 것엔 탈이 나기 쉽죠. 그럼 운은 무엇을 통해 흐를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전선을 통해 전류가 흐르듯 운은 사람을 통해 흐른다고 말이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책에서는 인생의 성공이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과 만나면서 얻는 기운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시간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만 쓰는 건 인생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말하고요. 저자의 말에 따르면 집은 운을 쓰는 곳이지 운을 벌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운은 밖에서 벌어오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실력을 쌓고 운둔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두려움이나 결핍된 사고로 인해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수록 오히려 운을 잃어갑니다. 운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 흐르니까요. 운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일수록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을 만날 수도, 새로운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건 곧 운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각종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책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려드리고 영상 후반에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지금 시기에 맞는 방안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책의 내용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저처럼 내향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교 모임이나 네트워킹 파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활력이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죠. 콘서트장이나 대공원도 좋고 전시회, 박물관들도 괜찮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는 번화가 같은 곳에 가도 운을 벌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운은 사람을 통해 흐른다. 그러니 많은 사람을 만나라. 이 메시지를 듣고 나면 생기는 의문점이 2개 있어요. 먼저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분명 나에게 나쁜 운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냐? 라는 거죠.
저자도 말합니다.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한두 명이 두려워서 인간관계를 차단하면 나에게 운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진 않지만 만약 10명 중 한두 명이 나에게 좋지 않은 운을 준다면 나머지 8명에서 9명은 아주 좋은 운 혹은 좋은 운을 가져다 줍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는 속담이 있죠. 다소 방해되는 게 있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와 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냐 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분명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현재 변화가 너무 심하고 각종 잡다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기운이 너무 넘쳐나서 그러니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기운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크게 했거나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이 컸기에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이런 시간이 길어도 1개월은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좀 더 적극적으로 운을 벌어오는 겁니다. 이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공익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린 생태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이든 우주든 근원이든 만물을 품고 있는 절대적 존재 입장에서 볼까요? 어떤 사람이 생태계 전체의 안정과 평화,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떨까요? 참 보기 좋고 이쁠 겁니다. 더 잘되게 만들어주고 싶겠죠. 그게 생태계 전체와 구성원들에게 이로울 테니까요. 공적인 인간이 된다면 당연히 운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환하게 웃어주고 내 구역이 아니더라도 청소를 하고 깔끔하게 사용한다거나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그렇게 일상에서 남과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개운법에서 공통으로 추천하는 게 적선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수중에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을 적선할 수 있으니 그만큼 운도 더 많이 버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적선엔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을 판단하는 건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이니까요. 1억을 했냐, 10,000원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부를 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기부를 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자가 아니라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의 상태에서 세상에 이로운 행위를 하면 됩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좋은 말, 미소 역시 커다란 나눔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일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밝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도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건 곧 운을 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나 역시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남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잘 가꾸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운을 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각박한 사람들, 스스로를 낮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신제가 칠국평천하라는 말처럼 모든 것은 나를 잘 가꾸고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에게도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고요. 우선 자신부터 잘 챙기고 그리고 공익적인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컨셉에 이어서 좀 더 실천적인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역시 중요한 건 일단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도록 늘 머무는 곳의 테두리 밖으로 한 발짝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기억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저자는 관상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눈일까요? 제복을 나타낸다는 코일까요? 아닙니다. 저자가 중요시 여기는 건 목소리입니다. 이건 다른 데서도 종종 듣는 이야기예요.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담겨져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스킨십 못지않게 직접적으로 기운을 주고받는 수단이 그리고 제일 빈번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목소리입니다. 혹시 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어떡해? 라고 걱정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저도 조금씩 연습하는 건데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평소에 몸을 이완시키고 깊게 호흡하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목소리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본인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겠다는 정성을 담아 이야기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비아냥대는 식으로 혹은 성의 없이 흘리는 투로 말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 살펴보고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에게 좋은 기운을 담아서 건넨다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내가 운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삶이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집, 회사, 집, 학교, 집처럼 일정한 범위 안에 갇혀 사는 거죠. 이럴 땐 삶의 변화를 줘야 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거나 평소 입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같은 옷만, 다른 옷을 입더라도 같은 스타일의 옷만 입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돈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니라 좋은 곳에 쓰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적선도 그 예가 되겠죠. 실제로 저자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수중에 있는 돈 5만 원을 전부 1,000원으로 바꿔서 노숙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라고 컨설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적선 말고도 또 좋게 돈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곳에 쓰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가족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사용해보세요. 물론 내가 이렇게 돈을 썼으니 어서 나에게 보답을 해라 라는 마음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여행도 변화를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착된 삶의 범위를 넓히는 행위니까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승지를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낯선 곳을 가는 겁니다.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죠.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국내에도 가보지 않은 곳들, 심지어 동네에서도 가보지 않은 곳들이 충분히 많으니까요. 평소 다니는 출근길이 아니라 다른 골목길로 출근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는 것도 저자가 말하는 운을 버는 방법입니다. 초상화를 그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TV에 나오는 건 효과가 꽤 좋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곧 외부적인 활동을 하라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점을 넓히라는 말일 겁니다. 추가로 조금은 신비로운 기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건 그릇 깨기입니다. 사실 그릇 깨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풍습이죠. 애군을 쫓아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믿거나 말거나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할게요. 사실 꼭 애군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꽤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만약 진짜로 이걸 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굳이 비싼 그릇을 하지 말고 싼 자기 그릇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나게 막 깨면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는데 대신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때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릇을 신문지에 싸서 하면 소음을 좀 잡아줍니다. 비닐에 한번 싸는 것도 괜찮아요. 파편이 날리는 걸 막아주니까요. 방보다는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하면 아무래도 청소하기가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고 책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을 살펴보면 결국 운을 벽겠다는 마음 갖기, 재수없는 짓 하지 않기, 사람들과 교류하기, 공익적인 인간 되기, 고착화된 삶의 변화 주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모임도 여행도 자유롭지 못한 지금 시기에 맞는 해법이 나와요. 마음 갖기와 공익적인 인간 되기는 어느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니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선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역수칙은 잘 지켜야 합니다. 자기 건강을 잘 지키는 일은 기본적으로 운을 벌어다 줍니다. 그 다음으로 고착화된 삶의 패턴에 변화를 주는 건데 이건 현재 생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에서라도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만들어보고 아니면 평소에 미뤄왔던 정리정돈하기, 청소하기, 집수리, 집 꾸미기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역시 사람들과의 교류겠죠. 지금의 양상을 언택트라고 표현합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비대면 시대가 되었죠. 운이 사람을 통해 흐른다는 걸 안다면 상당히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언택트가 아닌 온택트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접촉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접촉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과의 연락을 늘리고 각종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 활용도를 높인다면 오히려 더 많은 연결, 즉 운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에게 힘든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삶을 변화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운은 돌고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